세계 정세는 해마다 긴박해지고 있고 독재 국가는 이제 좋을 대로 자신의 세상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란, 북한, 러시아는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의 시작은 코앞에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부터 스포를 해서 죄송하지만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편안하게 북한이 핵폭탄을 발사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공상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핵폭탄과 운반수단. 이미 2005년에 북한은 핵무기를 제조하고 있음을 공표했으며 2017년에는 수소폭탄 지하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그 폭탄을 사용하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북한이 어디에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또 몇 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집니다. 잠재적으로는 미국을 포함해 북한의 모든 적대국이 위험구역에 포함됩니다. 앞으로 미국 영토가 공격당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북한에는 핵탄두를 바다를 넘어 보낼 수 있는 세 종류의 운반수단이 있습니다. 미사일인 화성 18은 최근 개발된 것으로 2023년 2월에 발표되었으며 4월과 7월에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무기 중 최초의 고체 연료식 대륙 간탄도 미사일로 러시아와 공동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핵탄두를 포함한 최대 1.5톤의 탄두를 최장 15,000km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즉, 김정은은 미국 영토 내 어떤 표적이라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향.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핵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30분 혹은 그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은 괴멸적일 것입니다. 스티븐스 공과대학 알렉스 웰러스타인 교수는 핵공격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만들어 누구나 장소를 선택해 지정한 위력의 핵폭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50킬로톤의 폭탄이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투하되었다고 칩시다. 폭심지에서 반경 2.8km에 있는 건물이나 구조물의 대부분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방사선이나 충격파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도 입게 됩니다. 이러한 폭발 후 로스앤젤레스 중심부는 방사선 물질에 오염된 잔해더미가 되어 결코 원래대로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폭심지에서 5.8km까지의 범위를 넓혀봅시다.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레벨 3도 화상을 입게 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7.4km 지점에서는 건물이 남아있지만 유리창이 튀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어떤 것보다 빠른 빛의 속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광을 보면 밖의 모습을 보거나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충격파에 의해 유리가 깨지면서 매우 위험한 파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중심부에 핵폭탄이 투하될 경우 37만 8천 명이 사망하고 86만 1,000명이 부상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대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작. 자, 시간은 심야. 북한의 어딘가 지하 깊숙한 사일로에서 고체 연료식 미사일 화성 18호 발사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액체 연료인 화성 15호나 화성 17호 발사보다 이 미사일 준비를 숨기기가 더 쉽습니다. 분명 김정은은 어딘가 가까이에 있을 겁니다. 이 독재자는 무기를 배경으로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을 내리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래에서 발사액이 폭파되고 미사일이 사일로에서 튀어나옵니다. 지상 약 15m 높이에서 1단 엔진이 시동을 걸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밤하늘로 비상합니다.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미사일은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 고밀도 대기층의 저항을 뚫고 고도 1000km 이상까지 상승합니다. 한편 밤하늘은 미국 우주배치 적외선 시스템의 군사위성에 의해 우주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위성 시스템은 정지궤도와 고도타원 궤도에 배치되어 있어 말 그대로 1초 만에 미사일이 발하는 열을 감지하고 그 정보를 지구로 전송합니다.
미사일 공격 신호는 콜로라도주 버클리 우주군 기지에 있는 제2 우주경계부대가 수신합니다. 그 순간부터 위성은 탄도미사일의 열의 흔적과 비행 경로를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이 추적 시스템 라이브러리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모든 미사일의 특징이 저장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2023년 화성 18호의 2차례 발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은 즉시 일치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이것으로 핵탄두를 탑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미사일의 발사 지점과 종류가 판명되었습니다. 이 탄두가 분리식이 아니라 일체형이었다고 치겠습니다. 부스트 단계. 상승 중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형인데다가 가속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공격하기 쉬운 표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요격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핵전쟁의 시작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던 것과 같은 단순한 군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미사일은 아무 일 없이 계속 비행하고 약 1분 후에 1단이 분리됩니다. 그 1분 후에는 2단이 분리되고 3분이 지날 무렵에는 3단이 분리됩니다. 이때 이미 미국 대통령과 미군 전 지도부는 공격 가능성을 알리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격이라는 확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군 및 한국이나 동맹국 군대는 미사일의 비행 상황을 관찰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협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무엇이 공격 대상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미 해군 함선에서는 이지스 시스템의 전 방위 감시 레이더 AN/SPY-1이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단 중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탄도단 요격 미사일 시스템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이 완전한 임전 태세에 들어갑니다. 또한 괌과 하와이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시스템은 대기권에 진입하고 있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지만 우주 공간을 날고 있는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미드코스 단계. 3단 로켓 엔진이 분리된 후 탄두는 미국 본토를 향해 우주 공간에서 약 30분간 탄도 비행을 합니다. 그동안 알래스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에서는 반경 2000km 이내의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 페이브포스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또 부채식 해상 배치 X밴드 레이더 SBX-1도 하늘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더는 알래스카의 아덕섬에 소속되어 있지만 태평양 어딘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3단식 고체 연료식 탄도단 요격 미사일 GBI도 나올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대기권 외용 운동에너지 요격체 EKB를 고도 2000km까지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 요격체가 북한의 탄두를 처리합니다. 이러한 44개의 요격체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사일로에 배치되어 있으며 미국의 거의 전 국토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EKV에 의한 우주공간 표적 요격 성공률은 55%이므로 그 밖의 이지 시스템, 사드, 패트리엇 미사일이 서해안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터미널 단계. 미사일의 비행시간은 그 공격 목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사일의 대략적인 도달 시간은 앵커리까지는 29분, 뉴욕까지는 40분 30초, 워싱턴까지는 41분입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은 로스앤젤레스를 향해 날고 있기 때문에 도달 시간은 38분입니다. 미사일은 더미, 미끼를 뿌려 우주 공간에서의 요격을 방해하면서 30분간 비행합니다. 여기서 요격체인 EKV가 미사일을 향해 날아가고 빗나갑니다. 이어진 요격도 실패. 드디어 세 번째 만에 요격체가 표적에 명중하면서 미사일은 파괴되어 작은 파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 다행이다. 핵폭발은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결단에 책임을 내려야 합니다. 보통 선전포고에는 이해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핵공격은 특별사태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누구와도 협의할 필요 없이 그대로 핵무기 사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이나 군부, 그리고 민간 고문과 상의합니다.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을 경우 작전본부에서, 또 외출 중이면 보호된 통신회선을 통해 이런 문제를 논의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결정은 불과 30초 만에 내려집니다.
이번에 대통령은 대규모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핵공격을 통한 보복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군사작전은 불가피합니다. 머지않아 북한의 군사시설은 흔적도 없이 폐허가 되고 나라 자체가 소멸되고 말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이다. 저희가 이겼으니 일단 안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동영상은 끝입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의 이야기로 현재로선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 누구도 핵폭탄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 실현 가능성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다른 많은 재해보다 더 낮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SNS에 공유해주세요.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는 잠시 헤어지지만 다음에 또 뵐 수 있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럼 곧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